르노 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이 오늘부터 사흘간 문을 닫습니다. 노사 갈등 장기화로 생산 절벽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다만 가동 중단 기간은 당초 닷새에서 사흘로 줄었습니다. 이번 일시 가동 중단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에 따른 여파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르노 삼성 노사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초빙 교수, 정철진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르노 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이 이제 사흘간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보도를 보면은 어떤 보도에서는 임단협 잠정 합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재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몇 개 신문에서 이제 최근 단독 보도를 통해서 임단협 최종 타결 임박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르노 삼성 문제 보면 작년 6월에 이제 임단협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삐걱거리게 됐고요. 네. 작년 10월부터 본격 파업들이 시작이 돼서 네. 그동안 한 거의 횟수로는 60차례 정도의 이제 파업이 일어나는 아주 극단을 치닫게 됐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타협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일단은 3일간 파업 문을 닫긴 닫습니다. 네. 이틀에다가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까지 하는데 이게 당초 5일간 파업이었는데 예. 이제 3일로 줄었다라는 점. 게다가 이제 닛산 로그 조금 이따 하나씩 하겠지만은 네. 이 물량 완전히 빼겠다 이러다가 이것도 이제 유예를 좀 주면서 사측에서도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을 두면서 네. 몇 개 신문에서는 아마 이번 마지막 3일 파업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좀 더 사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부산 공장이 르노 삼성 자동차 유일한 생산 공장이 맞죠? 부산 공장이 예. 유일한 예. 공장 하나입니다. 예. 라인도 하나밖에 있는 없습니다. 건가요? 예. 라인도 하나밖에 없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르노 삼성자동차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번 나오곤 있는데 변화를 계속 했기 때문에 최근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는 금년 상반기에 굉장히 그 파업 여파로 점유율이 5% 이하로 떨어졌다는, 그래서 5% 지금 이하요? 국내에서는 오히려 쌍용차에도 못 미친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업의 여파가 굉장히 영업 면에도 부정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르노 삼성차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히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예. 르노 삼성차가 보면 이제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르노 그룹이 일본의 닛산이라는 자동차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르노는 43.4%를 가지고 있고 닛산은 예. 역으로 15%를 가지고 있고, 근데 또 르노의 지분을 15%를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정부는 또 프랑스 국내법에 의해서 지분의 2배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행사하거든요. 네. 사실상 주인이 프랑스 정부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일본의 닛산에서 네. 닛산의 그 일본인 경영진들과 일본 검찰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칼로스 곤 회장을 쫓아내고 르노와 닛산의 합병 작업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르노 삼성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됐네요. 말씀하신 대로 르노는 그 프랑스 차를 한국에 와서 맞게 이렇게 고쳐가지고 팔고 있는데 네. 사실 프랑스 소형 차들이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일본 차들이 인기가 있는데 일본 닛산이 지금 독자적인 경영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닛산 차는 독자의 닛산 브랜드로 한국에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닛산 차하고 또 오히려 같은 그룹인데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네요.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SM5라고 유명한 차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때 외에는 이후로 지금 물론 이제 SM6, QM6 이런 차들이 있긴 하지만 히트작이 우리 기억에 남는 차들이 별로 없는, 그래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파업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꽤 오래된 노사 갈등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최근 1년 넘게 펼쳐지고 있는 근본적 월등 시작은 아마 임금에서부터 임단 협의였습니까? 시작은 했지만 예. 지금은 아마 임금 문제는 거의 타결이 됐고 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일단 단체 협약에 있어서 외주화하고 전환 배치의 사안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즉 노동 강도 문제도 있고 임금 네. 문제도 있지만 이건 어느 정도 그동안에 정리가 수차례 좀 파업을 되고 통해서 있고. 정리가 좀 됐고요. 예. 지금 이제 외주화와 전환 배치를 함에 있어서 이게 단체 협약의 문제이기는 한데 노조 측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협의가 아니라 아예 노조와의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예, 이제 네. 사측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네. 협의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외주화 전환 배치 문제 정도가 지금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네네. 근데 참고로 우리가 좀 과거를 돌아보면 르노 삼성이 그래도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노사 관계가 잘 됐던 그런 조직입니다. 2015년, 16년, 17년까지 돌아보면 실은 분규 없이 굉장히 잘 돌아갔던 조직이었었거든요. 이제 이게 2018년부터 팍 터지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네. 참고로 2017년은 정말 자동차 업계가 뜨거웠었던
막 뭐 분규의 한 해였었는데 네. 그때도 르노 삼성만큼은 좀 스무스하게 상대적으로 넘어왔던 이제 네. 그런 모습이어서 최근에 이런 더 르노 삼성의 문제를 안타깝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2010년대 초반에 르노 삼성이 굉장히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르노 삼성 노동자들이 네. 노사협의회에서 양보를 해서 구조조정에 동의를 하고 네. 7천 명이던 사원을 4천 명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임금 동결, 그래서 3년 동안 임기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지금 세계에서 148개의 자동차 공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8위 정도가 오를 정도로 그 1시간에 60대 이상을 생산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현대차의 경우에 45대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유닛 퍼 아워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그렇게 오래 희생을 했는데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울산하고 부산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네.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르노 삼성에서 노동조합의 주장은 굉장히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임금도 현대자동차 한 7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라인이 아까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홀류 생산을 한 라인에서 모든 종류 자동차 다 생산하고 이 부품도 거기서 조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노조에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 좀 우리 임금도 좀 현대차만큼 올려달라. 그리고 작업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인력 좀 더 충원해달라. 그렇게 해서 요번에 어느 정도 그거는 그건 저는 당연히 사측에서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전환 배치 이슈는 결국은 노조가 A 라인, B 라인에서 이 자동차 생산해라 말을 하는 거를 노조가 거의 동의를 해야만이 전환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까?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자동차 공장 중에서 현대 기아차 말고는 이거 사용자 측에서 생산이 수요가 많으면 생산 라인을 좀 풀 가동한다든지 네. 확장한다든지 하는데 현대 자동차 노조는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요즘 펠리세이드 잘 팔리지 않습니까? 네. 라인을 증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최악의 그 노사 협의 사항이죠. 그래서 노조가 그거를 동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예. 이 르노 삼성의 노조에서도 옆에 일선에 있는 현대차 저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마 경영진에서 양보할 수 없는 세계적 왜냐하면 르노 삼성이 세계 공장이 수십 개인데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이슈인 것 같은데 임금이 이미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2일 날 정도에 뭐 타결될 수도 있다라고 보도가 나는데 절대 사측에서는 양보할 수 없을 것이고 노조가 얼마나 강하게 그걸 요구하냐는데 만일에 근데 저는 그거를 만약 사측에서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보도도 되고 있지만 노조의 그 파업 참여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50%도 밑돌고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 자체는 좀 뭐 자칫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좀 팽배한 것 같거든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주간조, 야간조로 파업 참여를 좀 보면 처음 시작할 때 70%도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60%, 50%, 지금 주야간 통합이 48.8%로 이제 절반도 안 절반 되네요. 밑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관련 뭐 타결 임박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긴 한데요. 네. 문제는 르노 삼성의 구조 자체를 보면 뭐 한 20만 대 생산한다라고 하는데 절반 정도가 그 닛산의 로그라는 자동차 있잖아요. 이제 그걸 받아다가 위탁 생산해서 이제 파는 네. 그러니까 내수 판매가 지금 전혀 기반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측이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그 위탁 생산하고 있는 닛산 로그 자체도 이제 올해로 단종이 되는데 네. 그 물량 빼고 신규 물량을 또 줘야 공장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물량을 뭐 한국 공장, 부산 공장 말고 스페인도 있고 일본도 있다라고 이제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아마 이제 강경 대응을 하다가도 노조의 이제 파업 참가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물량을 안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압박을 했고 이미 이번에 로그 같은 물량을 네. 한 40% 뺐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측은 압박을 했고 여기에 노조는 생존권에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그런 건데 교수님 아까 말씀해주면은 닛산 그 르노 삼성 노동자들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네, 16년, 17년에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도 했었고 임금도 지금 뭐 현대차가 평균 9,800만 원 된다라고 하는데 네. 한 7천만 원대일 거예요. 쌍용차보다도 지금 낮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전 개인적으로 좀 노사의 어떤 현명한 아주 합리적인 타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파업이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뭐 지금 노조 사측뿐만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들도 지금 피해가 상당하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이 부산에서 가장 큰 제조 기업입니다. 네. 부산이 지금 사실 제조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네. 과거에 뭐 합판이라든지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부산 지역에 수출하는 전체 물량의 20%를 르노 삼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 수출을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 부산 지역 수출 자체가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개 샘플을 해서 협력업체 조사를 해보니까 매출액이 15 내지 한 40% 정도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 보면은 일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 임금은 협력업체들이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반면에 또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잔업을 못 하니까 실질 임금은 그만큼 줄어들고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래서 150개 협력업체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제발 빨리 좀 이 노사협의 좀 타결해 주십시오라고 탄원서까지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산 쪽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르노 삼성자동차는 사실 그 노사 분규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왔었는데 네. 최근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파업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근데 그게 이 신유라 사장이 좀 리더십 초반부터 좀 잘못됐다. 초반에 좀 잘 화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얘기도 있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측의 뭐 강경 투쟁도 있지만 그렇죠. 사측에서 문제는 뭘까? 여기서 꼽는 것이 이제 도미닉 시뇨라 새롭게 바뀌어온 이제 그 사장의 불통 리더십도 한 영향을 좋다. 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제 그 전 뭐 박동호 사장이라든가 그 전에 보면 그때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한국식 기업 문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영업 라인도 만나고 노조도 만나서 이렇게 뭐 우리의 그 특유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걸 풀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신조라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법대로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 보면 아예 영업 라인 쪽은 거의 만나보지도 않은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계속 주장하는 것이 쫙 그 생산성 대비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실적으로. 네, 실적으로 봐서 이 정도의 임금과 파업이라고 하면 이 공장의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고 뭐 스페인의 뭐 비아돌리아라든가 일본의 어디가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조 측에서도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동안 희생했고 우리도 르노 삼성 우리가 한 일이 많은데 이제 이런 감정의 골이 좀 더 깊어가는 그런 리더십의 문제도 이번에 사태를 이렇게 1년 넘게 악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거 결국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지금 회사인데 네. 뭔가 한국식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게다가 또 2016년에 대박 히트작이 있었죠. SM6, QM6. 맞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없어요. 네, 후속작이 혹시 나와줘야 후속작도 되는 좀 건데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계속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이건 노조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완전 의리되고 그렇죠. 본인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죠. 좁아지고. 왜냐하면 맡기면 하고 빼면은 끝이니까 네. 더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리더십의 문제도 또 하나의 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신요라 사장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촉발된 한 계기를 제공하긴 했지만 네. 뭐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르노 삼성의 근로자들이 훨씬 근로 조건도 열악하고, 열악한 네. 상황에서 노동 강도도 높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가 지난 한 3, 4년은 3, 4천억 정도씩 흑자가 났거든요. 네. 그런데 임금 상승은 전혀 안 돼. 임금도 낮고 노동 여건은 열악하다는 그런 근본적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신요래 사장의 리더십은 이야기했고요. 사실 노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네. 원래 이 르노 삼성은 독자적인 노조가 있습니다. 독자적인 노조가 있는데 또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에서도 한 10% 정도의 직원이 가입을 해 있거든요. 있었는데 여기 있던 분이 민주노총 이게 조직화가 안 되니까 탈퇴를 해가지고 본노조 위원장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겠다, 금속노조 가입하겠다 해서 강경투쟁을 드라이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이런 처우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에다가 불통 리더십에다가 새로 노조위원장이 된 분의 또 이런 금속노조 가입을 위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가지고 이 사태가 지금 7개월 끌어오면서 장기화 됐고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파업 참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뭐냐 원래 르노 삼성 노조 자체가 굉장히 온건 노조고 노조원들 성향 자체가 강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도 그렇고 노조도 지금 잘못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죠. 네. 다만 근로자들은 빨리 노사 타결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은 그렇죠. 그런 열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르노 삼성 시장 신뢰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단체 협약에 있어서 협의냐 합의냐 이거 굉장히 예. 뭐 드라마틱하고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쉽게 타결이 안 될 텐데 선생님, 제가 죄송한데 보기에 네. 협의냐 합의냐의 차이를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할 때 협의라는 것은 사측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요 A 라인에 있는 근로자들 B 라인으로 가. 네. A 라인은 다 뭐 봉쇄 아니면 C 라인을 하나 더 증설할 테니까 일로 더 와라.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은 이야기만 하고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건데 합의는 일단 명문의 합의라든가 계약의 문제군요. 예, 또 뭐 합의 조건을 또 달아야 되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이 더뎌서 사측은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신차 배정 같은 거에 있어서 르노 삼성에서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뭐 XM3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거 뭐 향후 10만 대를 줄 테니까 네. 이번에 단체 협약에 있어서 협의로 가자.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는 네, 이런 식으로 돼야지 한쪽은 물량 다 빼고서는 끝까지 내 말 들어 이렇게 압박하면 또 상대도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오거돈 시장도 만나서 이미 관도 좀 개입이 됐다라고 네. 하는데 뭐 3, 4일 내에 좀 이제 주고받는 어떤 하나의 좀 딜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완성차 업체들의 그 노사 간의 줄줄이 파업 위기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춘투라고 그래가지고 예. 한국 GM도 다시 덜썩거리고 있고 네. 현대 기아차도 덜썩거리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르노 삼성 자동차가 정말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계 148개 자동차 생산사 중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네.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네. 노조 자체도 원래 온건한 노조였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근로자들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그 어느 정도 임금 인상에 대해서 요구를 해주고 노조 측에서도 저는 그냥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슬레인 이그 근로 조건에 대해서 경영권의 노조가 개입하는 이런 문제는 그 조금 노조가 좀 그런 과다한 요구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든 빨리 타입이 되고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르노 삼성, 르노 닛산 그룹이라고 하지만 닛산은 상당히 독자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로그 어차피 뭐 연말까지는 다 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닛산 물량은 더 이상 못 받을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 르노가 유럽에 수출하는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XM3라고 하는 그 SUV가 있거든요. 네. 한 8만 대 이상 수출 우리가 한국에 생산해서 유럽에 수출하게 돼 있는데 한국에서 계속 시끄러우면 저는 이게 스페인 공장 바야돌리도 공장 간다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올 초에 타결돼서 또 사실 한국 르노 경영진이 그렇게 본사에 가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모범적인 노사관계 선례를 계속 유지해야만이 본사 가서 물량 주십시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빨리 르노 삼성부터 깔끔하게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 그게 한국 GM이라든지 현대기아차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 봄 춘투 네. 좀 깔끔하게 네. 빨리 이렇게 너무 큰 파비나 이런 거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철진 평론가 김연학 초빙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